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9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방송이 2019년 하고 얼마 안 된 이 시점에서 방송이 됩니다. 네. 뭔가 좀 새롭지 않으세요? 네. 네. 이 황심소 2019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던 이 방송인가. 진짜 2018년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18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왜 웃으세요? 2018년 진짜 힘들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진짜 18년 진짜 간 거 너무 힘들게 보냈거든요. 그놈이 18년. 전 진짜 2018년 2019년이 오기를 19년 진짜 이것도 씹어보고 저것도 씹어보고 입에서 씹다가 그래서 19년이 되는 그걸 기대했거든요. 새해에는 아마도 좋은 일만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너무 통념적이다. 우리 사라 선생이 좀 신박한 또는 쌈박한 그런 새해 인사 우리 좀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사주를 좀 믿거든요. 사주를 잘 믿어요? 모르는데 굉장히 힘든 해가 지나면 네. 좋은 게 또 바로 올 해가 그렇죠. 시작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가 작년에 이 방송 녹화하면서 그 마음으로 그래 이제 한 1주 남았어. 1주만 참아야 돼. 야, 이 사연 그래 진짜 올해 마지막 방송이야라고 그 마음으로 내가 녹화를 했다고 지금 여기서 밝히면 이 새 방송 들으시는 분 아주 열받으시겠죠? 아닙니다. 이 방송은 새해 떠오르는 동해에 떠오르는 그 햇빛은 무슨 햇빛이야. 해를 보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방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 뭐 멋진 계획은 있으세요? 예,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네. 제 사무실을 이제 구축해서 사무실 네. 그쵸? 한 달에 한두 건이 아니라 이제 정상적인 그런 이야기하면 우리 사런님이 지금까지 뭐 일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지금 오는 일을 다 막았잖아. 근데 이 황심소 이 스튜디오 마련되면 그 옆에 이 책상 하나 놓고 본격적으로 일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여러분 새해에 주위에서 혹시 변호사 구하시는 분 있으면요, 저를 믿고 오세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변호사들을 저 심리 분석을 해봤더니 이분들이 되게 사건 파악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가 보고 싶어하는 사건의 전개 방식과 판사가 보는 사건의 전개 방식, 그리고 판사들은 본인이 사건이 읽으면 어떤 마음으로 읽을까요? 이게 자기 이해관계가 하나도 없으니까 네. 이거 도대체 내가 왜 읽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 그렇죠. 않을까요? 교수들이 논문을 읽을 때는 그 논문에 대해서 이 너무 재밌다라는 마음으로 논문이나 책을 볼까요? 이걸 내가 왜 봐야 되지? 이렇게 이거 보기 싫고 귀찮은 건 누구 시키죠? 조교를 시켜야죠. 조교를 그 마음으로 되게 책 있는 논문을 읽는 게 교수의 심리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심리가 판사가 이 준비서면이라고 그러죠. 네. 그 각자 사정 그건 거예요. 판사가 읽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재미있는 준비서면을 써야지 눈이 좀 가잖아요. 그거를 쓰는 심리를 이제 제가 변호사들한테 교육을 시킬 생각을 해요. 그게 제가 가축법. 마치 셜록 홈즈가 사건 현장에서 사건을 탁 보고 그 사건의 범인을 찾아내는,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흥미진진하게 준비 서면을 써서 판사가 딱 읽으면 우와 너무 재밌다. 이거 말이 돼. 그래가지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러면 상당히 변호사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같이 황심소 옆에 책상 마련하셔가지고 우리 같이 그걸 가지고 조금 더 탐색을 하고, 그래서 전국에 이 참 사건을 하는 데 있어서 별 재미를 못 느끼시는 이 판사들을 위한 준비서면, 판사들을 위한 새로운 변론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을 한번 해보는 거를 새로운 2019년
19년, 18년이 아닌 19년에 해야 될 일 맞죠? 네, 맞습니다. 동이 터오네요. 동이 터오죠. 예, 동이 터와요. 전 내가 이 대학에서 잘린 게 분명히 뭔가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8년의 문제가 아니고 19년에 내가 해야 될 새로운 일로 또 찾아냈어요. 네. 처음에 제가 잘렸을 때 그 극심한 통증이 왔을 때 통증의 심리를 연구를 하면서 이 하늘이 내한테 준 운명과 같은 일이 통증의 심리. 많은 사람들은 통증은 신체적 손상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통증은 신체적 손상하고 사실 관계가 없다면 믿겠어요? 아니요. 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자상이라고 해가지고 신체가 손상이 되면 아프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통증은 신체적으로 손상이 하면 아프긴 아프죠. 네. 그거는 외부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는 통증이에요. 근데 우리가 배가 아파, 머리가 아파, 허리가 아파 하는 거는 외부의 충격이 오지 않았는데 아파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잖아. 네. 예. 내가 시험을 앞두고는 머리가 아파요. 이거는 외부 충격이 없이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통증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통증의 70-80%는 이 심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통증이에요. 그리고 심리에서 일어나는 이 통증이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 신체 기관이 손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통증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암인지 모르고 있다가 아주 위통이 심해서 가보니까 암 상기인데요. 뭐 이렇게 되든지. 간암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나빠질 때까지는 통증이 없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의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는 통증을 느끼기 전까지는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한 개인의 경우에도 자기가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 견딜 수 없는 통증을 느낄 때 그때 문제가 뭐지? 이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좋다는 약 다 먹어보고 좋다는 치료 다 받아봤지만 그게 해결이 되기가 참 쉽지 않은 일을 겪게 되는 마음 거죠. 때문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병원을 찾아다니고. 그렇죠. 네. 근데 병원은 의사는 몸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마음의 병을 치료한다는 정신과 의사들은 약을 가지고 네. 하지 실제로 진짜 마음이 일으키는 문제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통증이라는 것이 어떻게 심지어는 마음을 힘들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 신체를 아프게 만드는 것까지 모르는데 사실은 제가 대학에서 잘리고 나서 네. 내 몸이 완전히 맛이 가면서 그걸 느끼고 또 심리학자니까 자기 몸이 아플 때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 내 몸이 이렇게 힘들게 되는가를 파악을 하는 시간으로 지난 몇 년간 아주 재미난 연구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거. 그거는 disguised misfortune이라고. 이런 영어를 쓰면 안 되는데 이 새벽부터. 네, 무슨 말이죠? 근데 위장된 네, 행운이라고. 그렇죠. 네. 위장된 행운인지 불행인지 위장된 불행이라고 하는데 불행으로 보이나 그것이 결국 나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행운이었다. 그 사실 좋은 말 있어요. 네. 세옹지마 다 있어요. 근데 지가 또 먼 가까운 중국물 먹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말도 안 되는 영어를 썼는데 그냥 좋게 봐주세요. 네. 그건 그렇고 오늘 우리 무슨 사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회사원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7살 차이의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을 하고 몇 년간 적성을 찾지 못해 이것저것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몇 년간 프리랜서로 디자인 외주 업무를 받기도, 외국으로 여행 가이드를 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통역 일을 하기도, 아르바이트로 가게 카운터도 보기도 하며 일정한 직업에 안착하지 못하고 자존감 떨어지는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친척 언니의 추천으로 일반 사무직으로 취업이 되어 외국에 나가게 되었으나 회사 상사와의 불화가 커지고 업무도 맞지 않아 한국으로 귀국하여 1년간 백수로 지내다가 직업교육을 받으러 간 곳에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군대를 갔다 온 후에
취업 알선을 위해 직업 교육을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운 좋게 같은 회사의 남자친구는 정직원으로 저는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제가 정직원으로 전환되는 시기 즈음에 남자친구의 고백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자존감이 매우 떨어져 있던 저로서는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하고 몇 년간 떠돌던 저와 달리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적성을 찾아서 한 길로 달려온 남자친구가 멋있다고 생각하였고 저에게 계속해서 대시하는 남자친구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귀기 전에는 몰랐는데 사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저와 남자친구가 사고방식이 너무 달라서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말하는 문과 감성을 가진 사람인데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감성적인 호응을 원하고 남자친구의 감정을 알고 싶은데 남자친구는 지금 우리 둘이 잘 지내고 있는데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에서도 저는 일상도 나누고 거기서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나누고 싶은데 남자친구는 그런 걸 말하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어봐도 별일 없었어 이러고 영화나 책을 같이 읽더라도 저는 이렇다 저렇다 감상이 많은데 남자친구는 그냥 좋았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좋은 것에도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고 이건 얼마만큼 좋고 이렇게 세세하게 말하는데 남자친구는 좋은 건 좋은 거지 거기다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해요. 그렇다고 남자친구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색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 사랑한다, 좋아한다, 애정 표현도 잘 하지만 그게 저에게는 그냥 입바른 말같이 느껴지고 진심으로 충족이 되질 않아요. 마치 남자친구의 언어와 감정의 카테고리는 1에서 3이라고 하면 저는 1.0에서 100.99의 카테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그걸 버거워하고 저는 항상 부족을 느낍니다. 또 같은 회사를 다녀서 생기는 문제도 있어요. 저는 일을 하면서 제 역할을 하고 그 일이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회사나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뿌듯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그 무리에서 주역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주역이 아니더라도 나만이 할 수 있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싶은데 아직 신입이고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저에게 주어지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중요치 않은 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저보다 이 일에 더 많은 지식과 능력이 있어서 저보다 연봉도 높고 하는 일도 저희 회사에서는 남자친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합니다. 다른 회사 대표님들과도 친하고 종종 파견 나갔던 다른 회사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이 직업의 적성도 잘 맞고 능력도 있는 남자친구가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질투도 나고 저 스스로와 비교해서 슬퍼지기도 합니다. 같은 회사가 아니라면 사랑하는 이 남자에게 내가 인정받고 싶은 상사와 동료들의 관심과 사랑을 뺏긴다는 유치한 감정은 안 느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자존감도 낮아지는 느낌도 있어요. 특히 상사에게 저도 잘할 수 있는데 저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는다고 느낄 때 매우 침울해져서 괜히 남자친구에게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럴 때 남자친구가 좀 더 제 감정에 호응해 주길 바라지만 남자친구는 제가 화를 내도 별일 아닌 것처럼 대해서 그런 쿨한 태도가 저 스스로에게 더 비참해지고요. 남자친구는 제가 화를 낼 때마다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냥 제가 화를 내니 맞춰준다는 느낌? 저는 제가 누구와 사귀면서 이렇게 화를 잘 내고 삐지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전에도 몇 명의 연애를 했는데도 저는 항상 맞춰주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남자친구와는 유독 이렇게 제가 화를 내게 되네요. 평생 같이 하고 싶은 남자친구인데 이렇게 계속 저는 이해받지 못하고 남자친구는 버거워하며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세대 차이인 걸까요? 아니면 문과, 이과 감성 차이인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제 성격의 문제인가요?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그것도 아니면 저 성격의 문제인가요? 네, 본인 성격뿐만 아니라 남자친구의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담 끝난 거죠? 네. 아, 진짜 먼저 이 사연 보내주신 분 너무너무 이 여성스러운 아주 전형적인 이 로맨티스트 원단이네요. 근데 로맨티스트인데다 또 릴레이션이 최고로 높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사연 주신 분은 성격이 나쁘지 않아요. 성격이 참 좋아요. 로맨티스트 중에서 이렇게 트러스트 일치하고 릴레이션이 높으면 참 프레젠트한 아주 이쁜 아가씨예요. 근데 지금 이 분의 문제는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한 셀프가 바닥이야. 자기 자신이 문제가 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이
남자친구로부터 뭘 원하는지 지금 헷갈려하고 있어요. 근데 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자친구는 또 뭐냐면 남자친구는 에이전트의 셀프 만빵이거든. 에이전트의 또 아이디어 성향도 있어요. 그런데도 셀프가 높으니까 상당히 자기 주장 분명하고 자기 하는 일에 있어 나름대로 능력을 잘 발휘하고 남들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참 잘 지내는 괜찮은 능력 있는 남자예요. 그럼 두 사람 결혼하면 되겠죠? 선남선녀인데요. 선남선녀인데. 네. 근데 지금 결혼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잘 안 맞는다 이렇게 그냥. 네. 잘 안 맞는다 그러죠. 네. 근데 진짜 잘 안 맞는 거 뭘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일단은 퀘스천이 들어요. 이 여성분은 남자친구와 결혼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WMC 검사를 해서 또 보내왔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상당히 결혼에 대해서 어떤 로망적인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두 사람 다 보헤미안 연애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딱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보다는 그냥 각자 자기가 편한 사람하고 지내는 부분 훨씬 더 마음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딱 결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한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나이로 보면 뭐 여성분이 32살이고 남자분이 7살 차이의 남자친구인데 아 그렇구나. 이 7살 남자친구가 연상일까요? 연하일까요? 흔히 딱 보면 연상이라고 생각할 텐데, 연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데 연하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WMC를 보니까 연하예요. 이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왔는 바로 직업 교육 받아왔다니까. 그렇죠. 네, 연하예요, 연하. 여자친구는 로망형이고 남자친구는 감성형이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연애 지상형. 인데 이게 대체 뭐지? 하고 딱 생각하니까 7살 차이가 남자가 연상이 아니라 연하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아, 그러면 이게 이제 좀 더 이해가 되네요. 첫째, 여성은 남자에 대해서 본인이 잘났다라는 걸 보일 수 있는 지금 심리 상태예요. 뭔가 위축된 심리 상태예요. 나이만 많고 자기는 알바생이니까.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니까 뭐 그래도 네. 뭐 같은 정직원이 됐나 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가 남친한테 꿀린다는 생각이 들죠. 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겠어요? 이 남자가 나이 어리니까 아무래도 좀 오히려 역으로 기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럴 않아요? 뿐만 아니라 남자는 고졸이고 딸은 소위 말하는 대졸이고 나름대로 능력 있는 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이잖아요. 네. 자, 이랬을 때 이 두 사람이 결혼의 문제는 단순히 두 사람이 서로 감정이 잘 통한다 안 한다로 될까요?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그 결혼에 대해서 문제 있지 않니? 라고 지적하는 그 상황일까요? 보통 남자가 이렇게 연하일 때 많이 여자 주변에서 많이 반대를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지금 학벌 차이 난다는 거 있죠. 네. 그럴 때 너 진짜 결혼에 문제 있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 많이 듣겠어요? 안 네. 듣겠어요?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 로맨 아가씨가 분명히 우리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문제가 뭐야? 문과, 이과, 이 감성의 차이야. 남자친구 대학 안 나온 것 같은데 무슨 이과가 문과 차이가 있어. 고등학교 다니면서 문과, 이과가 달라서 에레이 여보셔. 자, 이제 본인의 문제를 파악은 해야 되는데 사귀기 전에는 몰랐는데 사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저와 남자친구의 사고방식이 너무 달라서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본인이 남자친구를 일단은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헷갈린다는 소리를 왜 솔직하게 안 할까요? 본인이 남자친구보다 나이도 많고 학벌도 네. 좋은데 능력은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남자친구가 더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회사에서
능력 있고 인정받고 주목받은 거는 이 여자친구, 자기 남자친구가 그렇게 능력 있고 주목받는 걸 옆에서 아, 우리 남친, 나의 미래의 서방님 너무 멋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나도 잘하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될까? 이러면서 남자친구라 차마 말은 못하지만 약간의 라이벌 의식이나 그런 느낌도 있고, 남자친구가 잘 나갈 때 내가 이렇게 패배자의 쓴맛을 맛봐야 되는가 이런 상황이 들 때 이 남자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남자친구로, 직장 동료로, 아니면 미래의 내 남편으로, 이런 경우에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분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니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분에게서 결혼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본인의 삶과 커리어에 있어서 새로운 종말을 기하는 일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 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를 잘 하고 싶겠어요? 피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뭐 했어? 물어봐도 별일 없었어? 그러면 내가 회사 생활 뭐 어떻게 하는지 니는 뻔히 보고 있는데 내가 뭔 이야기를 더 해? 오늘 내 잘 나갔어. 사장하고 이런 이야기 됐는데 사장이 나를 혹시 어이 믿어주는 것 같으면 그 이야기를 하면 이 여자친구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더 자괴감이 느껴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럴 때 나는 이렇다 저렇다 같은 영화나 책을 읽더라도 감상이 많겠죠. 심란한 마음으로 읽었으니까. 근데 또 로맨티스트 분이니까 자기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감성을 누구로부터 공유받고 공감받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에이전트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자기 감정도 지금 복잡해 죽겠는데. 그리고 또 남자들 그렇잖아요. 옆에서 여자친구가 쫑알쫑알쫑알해서 이거 어땠어 저거 어땠어 그럼 뭐 그게 그거지 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뭐 7년 연애 가만히 있어봐. 몇 년쯤 했을까요? 7살 차이인데 적어도 대충 32살이라고 그런 걸 봐서 적어도 한 뭐 2, 3년 정도 연애를 한 것 같지 않나요? 네. 1, 2년 했나요? 뭐 그렇지만은 연애 한 6개월 정도까지는 궁시렁궁시렁하고 뭐 이거 했지만 뭐 32살. 근데 남자친구가 그러면 7살 차이면 25살이거든요. 네. 심각하네요. 25살 남자와 32살 아가씨가 결혼을 약속을 했으면 이게 그 아가씨는 어떤 마음으로 남자친구를 봐야 될까요? 약간 왕자님처럼 데려가지 않으면 더 이쁜 또는 더 좋은 다른 사람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어떤 심리 상태냐 하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또 본인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뭐 리드까지는 아니지만은 최소한 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훨씬 더 믿어주는 그런 약간의 공존적인 대접을 받고 그 안에서 사람들하고 잘 지낸 그 상황인데, 회사에서 본인이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본인이 결혼을 남자친구가 생각하면서 남자친구한테 떠받침을 받으면서 지내는 그 생각을 하고 지금 남자친구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뭔가 남자친구가 좀 더 제 감정에 호응해 주길 바라지만 남자친구는 제가 화를 내도 별일 아닌 것처럼 돼서 그런 쿨한 태도에 스스로에게 더 비참해진대요. 근데 혹시 사루 선생은 어머니가 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사루야 너 오늘 학교에서 어땠니? 그러면 엄마 오늘은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 했고 이런 점심을 먹을 때 엄마가 해준 반찬이 이래서 맛있었고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요 이런 음료수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어머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학교 생활 이야기했어요? 절대 얘기 안 했죠. 그만해라. 그렇죠. 아이 먹었지 그럼 내가 도시락 버렸을까봐요. 그렇고 뭐 영화를 뭐 보더라도 사루야 이 영화 어떠니? 괜찮네요. 굿. 이렇게 하지. 거기서 뭔 이야기를 해요? 재밌느냐 안 재밌느냐가 중요해. 그랬을 때 이분은 지금 이 남자친구하고 연애하는 게 거의 엄마하고 아들하고 대하는 패턴
그 형태로 지금 지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네요. 마치 사춘기 아이를 돌보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 상황에서 두 분이 지금 연애를 하고 있고 회사 생활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남자친구가 좀 더 제 감정에 호응해 주길 바라지만 아니 엄마 감정에 호응해 주는 아들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아, 그런 아들 있긴 있어요. 마마보이. 아 그리고 엄마 화를 내도 별일 아닌 것처럼 대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비참해지고 내 아들이 내가 화를 내도 엄마 왜 그래? 엄마 지금 점심 잘못 드셨어요? 이러고 나갈 때 비참함을 느끼는 엄마라면 이 아들하고 살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러면 엄마가 변했어 이러지 않을까? 그렇죠. 엄마 변했어. 엄마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아? 평소에 잘해주다가 왜 저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이 남자친구하고 하는 이 연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인식을 못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WMC를 보니까 이 사연 주신 분과 남자친구는 연애 지상주의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했긴 했지만은 남자친구는 지금 엄마랑 결혼하는 느낌으로 우리 그렇잖아. 애들이 어릴 때 나는 엄마가 좋아. 엄마랑 결혼할 거야. 애야 엄마는 이미 결혼했던 괜찮아 엄마. 지금 이런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거 이분 알까요? 그렇다고 해서 뭐 결혼 못할 거는 아니죠. 네. 근데 적어도 본인이 이 남자친구랑 결혼할 때는 엄마가 아들을 돌보는 마음으로 결혼을 해야지. 지금 어떤 남자가 나를 백마 타고 온 왕자가 공주를 모시는 듯한 그 기분으로 지금 결혼 생활을 기대하고 있으면 이 두 분의 결혼 전선에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마치 기다리 아저씨나 아빠 같은 사람을 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안타깝죠. 이분 그래서 7살 차이. 난 처음에는 39 남자하고 32살의 아가씨로구나 생각을 했는데 사연을 봐서 절대 아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번 사연은 뭐 본인이 화를 내니 맞춰준다는 느낌. 제가 누구와 사귀면서 이렇게 화를 잘 내고 삐지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만들어주는. 로맨은 기본적으로 잘 삐져요. 본인은 근데 절대로 삐졌다고 인정하지 않아. 왜 삐졌다고 인정하면 지가 지는 거니까. 그리고 로맨은 삐지는 모습도 이뻐요. 네. 그러니까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삐지는 조금 나이 있는 여친이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전에도 몇 명과 연애를 해봤는데 저는 항상 맞춰주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남자친구와는 유독 이렇게 제가 화를 내게 되네요. 전에는 뭐 비슷한 연배나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하고 사귀는 거. 지금 이제 화를 내게 되는 거는 남자친구가 자기보다 어린데 본인이 더 나이가 어린 애처럼 징글징글하는 여자로 행동을 하게 되면 이 남자친구는 참다 못 참게 돼요. 그럼 장담하건대 이런 모습을 1년만 더 보이면 여자 나이 33살, 남자 나이 26 내지 27이면 서로 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이고 저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결혼을 하죠. 그렇죠. 2019년, 18년 갔으니까 19년에 결혼하셔야 돼요. 이 사연은 2018년에 받았는데 18년도 그냥 없애버리시고 이제 19년 되셨으니까 결혼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이런 걸까요? 이게 세대 차이인 걸까요? 본인이 세대 차이까지 고민하니까 엄마와 아들과의 연애의 감정은 세대 차이 분명히 맞습니다. 문과 이과의 감성 차이 아니고요. 그리고 본인의 성격의 문제 또 일부 있고요. 그러면 상담된 거죠? 네. 네. 참 안타깝네요. 근데 25, 26 남자친구와 결혼하는 것이 남자친구가 결혼한다고 했으면 이 남자친구는 자기 삶에 있어서 계획을 아주 미리미리 세우고 상당히 실속지향적인 남자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친구하고 결혼을 하면 사실은 요즘에 남녀 차이가 꼭 뭐 많이 나야 된다 또는 남자가 여자보다 나이가 많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 남자친구는 이 여자친구를 통해 가지고 훨씬 안정되고 성숙한 여성에 대한 또 모성의 어떤 그런 것도 충족시키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장 이 남자친구가 이 여성한테 매력을 느꼈던 부분을 보여주기보다는 이 여자친구가 아주 싸가지 없고 성질 부리는 딸의 모습을 지금 남자친구한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남자친구는 급속하게 정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여자친구는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자기 남자친구가 왜 자기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씩 식는지도 모르고 지금 난리를 치는데 아직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안 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 남자친구의 셀프가 상당히 높은 상태, 여자친구의 셀프가 바닥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여자친구가 어떤 심리 상태에서 가장 문제냐면 남자친구 그대 앞에만 서면 쪼그라지는 나 이렇게 느껴가지고 갑자기 남자친구 앞에서 자기가 상당히 잘난 것처럼 이 본인이 폼을 잡기 시작을 하면 그리고 남자친구를 무시하고 네가 고등학교밖에 못 난 게 뭐 한다고 이런 식의 이제 공격을 한두 번 하게 되면 이 여자친구 집이 먹고 살만할까요? 남자친구 집이 먹고 살만할까요? 여자친구 쪽이? 조금 형편이 낫겠죠, 그죠? 네. 상대적으로.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금방 깨지죠. 네. 그럼 여자친구 부모님 입장에서는 잘 됐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진짜 자기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헷갈리게 되죠. 사실은 지금 이 여성분이 이런 식의 연애를 한 1, 2년만 더 하면 급속도로 리얼 모드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결국엔 이 남자친구하고 조용히 헤어지게 되는. 왜냐하면 이런 딸을 가진 엄마를 제가 상담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나름대로 능력 있고 잘 나간다는 이 남자친구하고 사귀는 우리 딸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요? 뭐 이런 상황에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프로파일을 딱 확인을 해보니까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요 조금만 기다리시면요 따님이 이런 행동을 보이게 될 테고요. 그러면요 남자가요 그냥 지금은 견딜만 해도 더 이상 못 견디고 끝내겠네요. 따님도 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깽판 다치겠는데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상담을 해주게 되죠. 뭐 이분은 뭐 깨지지 말고 꼭 두 분의 사랑이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18년이 아닌 19년에 꼭 결혼하셔야 돼요. 또 1년만 더 지나면 안 돼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아니요, 뭐,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연보다도. 아 그렇군요. 역시 내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진짜 조금이라도 자기하고 관련이 있어야지 관심을 가져.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